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드론 자격증 교육과정 FC, FC와 각종 센서 제어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FC를 하기 전에 예, 조금 미진한 부분, 지난 시간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두 가지가 놓여져 있죠. 예, 하나는 배터리, 하나는 ESC가 놓여 있습니다. 자, ESC에서 저번에 뭐 100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BEC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일리미네이션 서킷이라고. BEC라는 게 뭐냐면 배터리에서 여기 들어오는 게 11.1V입니다. 그런데 11.1V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수신기라든가 뭐 기타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V가 필요한데 이곳에서 5V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 이곳에서 11.1V, 12V를 받아서 이 선으로 5V의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여기 있죠?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란 선은 PWM 신호선입니다. 이 두 개가 전기선이고요. 예, 그런 BC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BC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ESC에 딸려 있는 BC가 있고 저번에 우리가 봤던 커다란 ESC 6셀에서 14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BC에서는 이러한 ESC에서는 BEC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도의 BEC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론에서 사용하는 FC 있잖아요. 예, FC 세트가 있는데 그 FC 세트에 PMU라고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 그 안에 BE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BEC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한 셀입니다. 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납땜을 해서 하나를 빼놨는데요. 자, 이쪽에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플러스입니다. 배터리 하나 보면 플러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자, 6셀이다. 그러면 이런 셀이 6개가 이렇게 옆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다른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자, 6셀이라고 하면 방금 보셨던 예. 방금 보셨던 이러한 셀이 6개가 이러한 셀이 6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개가 어떻게 있냐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직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병렬이 아니고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연결되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한 셀에 3.7V씩 기준전압 그래서 6개 기준전압하면 22.2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왜 연결시켰느냐? 직렬이니까 연결시킨 거죠. 높은 볼티지를 얻기 위해서요. 셀이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 선 하나씩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각각 선 하나씩을 뽑아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 하나를 또 이렇게 뽑아냅니다. 여기에서도 선 하나를 또 뽑아냅니다. 그럼 선이 총 몇 개죠? 7개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 이 선에는 붉은색으로 레드라고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플러스라는 의미로 레드를 표시하죠. 그리고 나머지 대개 검은색입니다. 이거는 그라운드죠. 그래서 G라고 표현하거나 블랙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6셀이면 이 밸런스 선이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7개의 밸런스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 배터리 편을 보면 나옵니다. 드론 기초 운영 과정의 배터리 편을 보게 되면 이 메인 전류선을 이용하지 않고 밸런스잭만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충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해하셨죠? 이러한 셀들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메인 전류선, 이 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밸런스선을 이용해서 충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원을 이 두 군데, 자, 여기와 여기, 예, 자, 편의상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예, 여기에다가 전류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1번 셀에만, 예, 1번 셀에만 충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딱 상태 파악하고 충전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3번에만 전류를 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번 배터리만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3번, 동그라미 3번과 4번에만 전류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3번 배터리만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이쪽은 7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7번이요. 동그라미 6번, 7번, 뭐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만 4번 배터리, 5번 배터리, 6번 배터리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 어떻게 충전을 해주나요? 1, 2번, 그 다음에 2, 3번, 3, 4번, 5, 6, 4, 5번, 5, 6번, 6, 7번 예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전류를 넣었다 빼주면서 밸런스 충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밸런스라고 그랬죠.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각 밸런스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3번 배터리가 가장 조금 충전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밸런싱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두 충전을 해주게 되면 6번 배터리가 가장 먼저 충전되겠죠. 그런데 3번 배터리가 아직 충전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6번 배터리는 6번 배터리는 벌써 6번 배터리는 아이고 이렇게 자꾸 어디로 도망가네요. 6번 배터리는 이를테면 벌써 4.2V가 나왔어요. 그런데 3번 배터리는 아직도 4.2V가 아니고 3.9V라고 합시다. 3.9V. 자, 아직 멀었어요. 다 22.2V가 다 만충이 안 돼 있죠. 다 만충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전류를 밀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6번 배터리는 뻥 하고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전류를 자, 동그라미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전류를 걸어주고 인가해주고 6번 배터리가 4.2V까지 완전히 만충되었으면 여기까지 풀로 다 차 있으면 더 이상 이 6번 배터리는 전류를 인가하지 않고 3번 배터리 그리고 기타 배터리에 전류를 인가해서 충전을 골고루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밸런싱 충전입니다. 밸런스 차지인 것이죠. 배터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BC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C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C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죠. 플라이트 컨트롤러. 다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레이싱 드론에 많이 이용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이건 F3 플라이트 컨트롤러인데요. 자, 뭐 F3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드론 기초 운영 과정 FC 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작은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농업용 드론이나 또는 우리가 자격증 과정에 이용하는 드론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건 값이 쌉니다. 좀 안정적이지 못해요. 모터 하나에 30만원 또는 50만원 가량 되는데 이 추락했을 경우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견적이 나온다고 하죠.
예, 굉장히 큰 금액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FC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큰 드론에는 교육용 드론에는 이러한 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FC를 자세히 다시 보실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가 있죠. 예, 화살표 이 기수 방향을 이 화살표 방향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수 방향이요? 무슨 방향이냐면 자, 이렇게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의 머리가 여기죠. 그러니까 기수가 여기인 거죠. 자, 이 FC가 화살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수 방향대로 이렇게 드론에 장착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자, M1, M2, M3, M4가 있죠. 모터에 각각 전류를 인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 핀이 있는데 이것은 수신기에 수신 신호를 받는 곳입니다. 물론 수신기에 전류를 공급하고요. 한 선은 신호선이겠죠. 이런 구조로 FC는 되어 있습니다. 자, 예, FC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죠.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센서와 결합되어 있죠. 자, 각속도계는 바로 자이로스코프. 자, 다음에 나오나요? 예, 예, 여기 보면 자이로 센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가는 각을 재는 것입니다. 각속도계. 자, 각속도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런 멀티콥터보다 저기가 더 편하나요? 예, 비행기가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러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돌 수가 있죠. 운항 중에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 각도에서 얼마나 움직였느냐를 어떻게 해요? 얘가 돌아가는 이 속도를 잽니다. 예, 이 속도를 재서 이걸 적분하게 되면 예, 적분과 미분을 적절히 결합하면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나오겠죠. 예, 자이로 센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있느냐. 예, 또 자,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 롤링이라고 하는데 자, 얼마나 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죠? 자, 이렇게는 앞뒤로는 피칭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재는 게 바로 자이로 센서입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멀티콥터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돌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 각도를 재는 것입니다. 왜 재요? 원래 평형인 자, 이 상태에서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 각이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를 재기 위해서 자이로 센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이 이만큼 틀어졌으면 이만큼 틀어졌다 하고 계산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틀어진 각도만큼 다시 돌려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누가 명령을 내립니까? FC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FC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요? 예, ESC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다시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두뇌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센서와 결합됩니다. 각속도계, 자이로스코프죠. 예, 각이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 자, 각이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 이렇게 각이 얼마나 이 상태로부터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 그걸 재는 게 바로 각속도계입니다. 다음으로 가속도계가 있죠. 가속도계는 뒤에 보시겠습니다. 가속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자, 이 가속도 센서. 자, 움직이는 걸 의미하죠. 어떻게 해요? 평형으로. 자,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얘가 위로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 옆으로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 앞뒤로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가속도 센서인 것이죠. 가속도 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센서와의 결합 이렇게 돼 있죠. FC 안에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자그마한 FC 안에 자, 여기 보이는 큰 이게 바로
FC 메인 컨트롤러죠. 예. 이 메인 컨트롤러에서 각종 정보를 받고 다 뿌리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바로 예, 자이로 센서 그리고 가속도, 예, 각속도계와 가속도계가 말이 그러지네요. 각속도계, 가속도계가 되겠습니다. 기압계, 지자계는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예, 이런 곳에 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잘 안 보이죠? 자, 뒤에 이렇게 보시면 예, 얘는 ESC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I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면으로 PPT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FC는 센서 위에서 본 예, FC는 위에서 보는 이 센서들, 이 센서들의 정보 그리고 수신기에서 내려준 정보. 수신기는 어떤 정보요? 예, 송신기, 조종기에서 키를 어떻게 치느냐 그 정보를 받아서 ESC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체의 방향을 바로 잡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기체의 정보를 FC는 바로 기체의 정보, 그러니까 고도, 방향, 그리고 전압, 전기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송신기에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FC의 가장 큰 역할 뭐죠? 이 센서와 결합하는 거죠. 센서와 결합해서 센서로부터 기체의 정보를 받아서 이를 분석하고 기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명령을 ESC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센서와의 결합을 하는 이유 왜 하죠? 기체가 이렇게 자 다시 보겠습니다. 기체가 공중에 가만히 이렇게 떠 있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틀어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틀어지고 있어요. 그럼 또 바로 다시 잡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센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센서에는 가장 중요한 가속도 자이로 센서가 있는 것이죠.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있고 이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는 기체가 공중에 한 점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걸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압계, 지기자계는요, 고도를 측정하는 데는 기압계가 필요합니다. 비행에 있어서, 항공에 있어서 고도 측정은 항상 기압계로 합니다. 항상은 아니죠. 예, 기압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수의 방향, 지자계로 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기체가 떠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을, 자로 지시한 이 방향대로 항상 기체가 기술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자, 이렇게 공중에 떴을 때 지구에 자기장이 있겠죠. 지구의 자기장, N극의 스극이 있는데 그 자기장과의 각도를 재는 것입니다. 이 기체가. 예. 아줌미스라고 하는데 그 각도를 잰 다음에 그 각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각도가 이 자와 같이 한번 딱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의 각도는 뭐 이를테면 100도 하고 딱 나와 있어요. 100도 하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럼 100도가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뭐 제어 방법 PID 제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어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탁 잡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지작의 센서인 것이죠. 지작의 센서로 인해서 기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기압계로 인해서 고도를 측정하고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도는 얘가 이렇게 떴는데 이 고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낮아졌으면 어떻게 되죠? 기압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 기압으로. 자, 높아졌어요? 그럼 낮춰야 되겠죠? 지금 그 기압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기압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아시겠죠? 자, 다른 거는 설명을 다 드렸죠. 다음으로 제어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 IMU가 있죠. Inertial Measurement Unit이죠. Inertial은 바로 관성입니다.
그래서 관성 항법 장치라고 하죠. 물체 뉴턴의 그 관성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 이동 속도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도 측정이 되고요. 중력, 그리고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것인 것이죠.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가 결합된 이게 바로 IMU인 것입니다. IMU. 그래서 각속도계, 가속도계, 그리고 지자계 센서도 요즘에는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계 센서가 있으니까 기수 방향이 측정되죠. 그래서 롤, 요 피치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롤, 이 롤을 감지하게 되겠죠. 롤, 그 다음에 이 요를 얼마나 어떻게 감지해요? 지자계 센서가 들어있으니 지자계 센서가 이렇게 들어있으니 그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를 요잉을 감지하고 피치, 이 피치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IMU인 거죠. 그리고 PMU가 있죠.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 아까 BC 설명을 드렸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PMU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GPS가 있죠. GPS는 설명 안 드려도 모두 다 잘 아시는 거니까 GPS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GPS 모드, 에티 모드가 있죠. 에티튜드 모드, 그리고 저전압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게 바로 LED 표시등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화면 LED 등이 켜져 있죠. 이 LED 등이 표시해 주는 거죠. GPS, 여기에 있는 GPS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GPS를 껐는지 이거를 표시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저전력, 그러니까 저전압, 전기 배터리를 다 썼어. 그러면 여기서 붉은 등이 깜빡깜빡 하게 되겠죠. 이건 바로 DJI의 나자 시리즈. 지금 현재 N3 계열의 FC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N3 계열의 FC는 바로 이 나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옆에 보면 이 기판에 대한 그 설명이 있죠. 우리 저 FC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여기 뭐 지자계 센서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는 가속도계가 있고요. 여기는 자이로스코프 각속도계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메인 프로세서인 거죠. 메인 프로세서인 거죠. 자, 이런 GPS 모드, 에터투드 모드, 에티 모드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전에서 드론을 운용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GPS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 기체가 공간상의 한 점에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GPS 모드를 켜면요. 그런데 GPS 모드를 끄게 되면 자세만 잡아줍니다. 기체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GPS 모드를 켜주면 기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GPS 모드를 켜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움직입니다. 자세만 잡아줘요. 자세 잡는 것도 꺼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에터투드 모드가 이런 자세만 이렇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쿼드콥터, 무인기, 쿼드콥터, UAV가 무인기를 의미하죠. 쿼드콥터의 단순한 구조하고, 저는 드론 기체 운영 과정에서 설명했죠. 여기에 FC가 있는데, FC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IMU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인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메인 CPU 같은 것이죠. 메인 컨트롤러. 메인 컨트롤러가 메인 컨트롤러는 이 전체적인 이 센서들에 대한 정보, 이 센서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을 어디로? ESC로 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리시버는 조종기로부터 신호를 받죠. 그리고 기체의 현재 상태를 센서로부터 MCU는 받습니다. 조종기 신호도 받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ESC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ESC는 그 명령을 받아서 모터의 회전수를 각각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당연히 전체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IMU라고 하는 거는 이 가속도 센서, 각속도 센서, 그리고 기압 센서까지 결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GPS 모듈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LED 창에서 GPS가 켜져 있나 꺼져 있나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론 기체 운영 과정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드론에 FC가 있으면 FC로 신호들이 모두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모두 집결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요? 조종기로부터 온 수신기를 거친 신호, 그리고 이러한 그 카메라 센서, 초음파 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기압 센서, 그리고 GPS 이러한 신호들을 모조리 다 종합해요. FC는. 그리고 어디로 명령을 내립니까? 변속기 ESC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체 캘리브레이션을 우리가 실시합니다. 이 기체 캘리브레이션은 바로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앞에 나왔던 GPS, GPS 유성 항법 장치, 이 GPS를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해요? 기체를 처음 설치할 때, GPS 모드를 재설치했을 때, 뽑았다가 다시 또 꽂았어요. 이럴 때. 그리고 부품, 또 다른 부품을 설치하거나 제거했을 때, 그리고 기체가 무언가 이상하게 비행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그리고 고도를 자꾸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기체 캘리브레이션 하죠. 이럴 때는 주변에 주머니에 열쇠 꾸러미를 몽땅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석을 가지고 있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기체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강한 자성이 있을 때도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은 녹색 등이 켜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녹색 등이 켜질 때까지 실시하는데 또는 이렇게 화면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됐다는 OK 사인이 나올 때까지 대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부분 반시계 방향으로 기체를 캘리브레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체 캘리브레이션 이게 그런 커다란 기체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꽁무니에 있는 LED 창에서 깜빡깜빡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서 또 반시계 방향으로 이와 같이 돌리는 게 바로 기체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또는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기체 캘리브레이션 또는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자, 조종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콤파스입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콤파스.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콤파스. IMU 캘리브레이션이 아니에요.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게 바로 기체 캘리브레이션. IMU 캘리브레이션은 뭐예요? 이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센서가 정확히 평형인 상태를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IMU 캘리브레이션이에요. 자, 아까 보았던 이 FC가 있죠. 이 FC에 IMU가 들어있습니다. 이 IMU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나 이렇게 돌리는 거지 얘는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수평인 곳, 수평인 곳을 잡습니다. 정확한 수평을 맞췄으면 그 위에 FC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IMU 캘리브레이션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평양한 곳에 올려놓고 IMU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면 우리가 이거를 그 도중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전기 신호에 의해서 IMU 캘리브레이션을 인가해 주면 잠깐의 시간 동안 얘가 대기하고 있다가 IMU 캘리브레이션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IMU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기체 캘리브레이션은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이고 기체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게 바로 기체 캘리브레이션 또는 콤파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조종기. 조종기는 드론기초 운영 과정에서 조종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조종기는 배터리 잔량을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조종기가 꺼지게 되면 기체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되죠.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배터리 잔량을 항상 50% 이상으로 맞춰 놓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뭐죠? 장난감용 이러한 잠깐만요. 자, 이러한 장난감용이 아니고 큰 기체 우리가 교육용으로 쓰는 드론 자격증 시험용으로 쓰는 큰 기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종기의 전원을 먼저 켜는 것입니다. 조종기의 전원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비행장치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리턴 투 홈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이 DJI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이 버튼인가요? 둘 중에 하나 홈 집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운용할 때 갑자기 신호가 끊기고 영상이 보이지 않아요. 불안하죠? 그러면 재빨리 홈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fail safe. 배터리가 다 떨어졌거나 기체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홈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착륙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 게 바로 fail safe입니다. 우리 이 푸타바 조종기에서 대개 이쪽에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토글 스위치에 우리가 RTH 또는 failsafe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FC 그리고 그 제어 장치 그러니까 센서들이죠. 그리고 조종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자, 이러한 그 조종기의 각각의 그 키에 대한 역할 이 사항들 모드 1과 모드 2에 대해서는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모드 1과 모드 2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드론 기초 운영 과정 조종기 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드 1은 스로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2는 스로틀이 왼쪽에 있습니다. 모드 2가 멀티콥터를 운용하기에 편리한데요. 왼쪽으로는 스로틀과 방향만 조정하고 오른쪽 키로 전후, 좌우 기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모드 2가 멀티콥터를 운영할 때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FC 그리고 제어장치인 센서, 제어장치들 그리고 조종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무인 멀티콥터의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